대장동 의혹이요. 핵심 김만배 씨의 전방위 로비 의혹으로도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새롭게 알려진 얘기도 있습니다. 한번 일단 만나볼까요? 금요일부터 재판 다시 시작하잖아요. 심경이 좀 어떠세요? 건강 상태 회복된 뒤에 첫 재판인데요. 근데 자해 당시에 소방당국에서는 사실 별 부상 아니라고 입장을 냈는데 이에 대해서는 하실 말씀 따로 없으세요? 비공개 출석 요청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따로 뭐예요? 검찰에서 비공개 출석 요청 받아들이지 않고 있나요? 내일 이재명 대표 성남 FC 관련해서 소환 조사 있거든요. 따로 밝히실 입장 없나요? 로비 의혹 관련 얘기가 나오면서 김만배 씨가 얼마나 정관계, 언론계에 영향을 미쳤나. 언론사 인수까지 시도를 했었다. 이게 대장동 의혹의 본류와 좀 어떻게 관계를 좀 생각해 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기자들을 단순히 관리했다. 뭐 이렇게 지금 그 언론에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관리 차원을 훨씬 넘어서 언론사 두 곳을 직접 인수하려고 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권순일 전 대법관 50억 클럽 뭐 명단에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뭐 이런저런 논란이 있는 그 권순일 전 대법관의 그 언론사를 인수했을 경우에 회장을 맡아달라 이렇게까지 제안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그러면 뭐 정진석 전 비대위원장은 이제 전국의 뭐 대장동화 뭐 이걸 노리고 한 것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석을 했던데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저 시점이 보면 결국 이재명 대표가 이제 대선에 도전하는 걸 결심하는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표를 위한 뭐 언론사 내지는 대장동 의혹을 그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 중에 하나로 언론사 매입을 시도한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현재로서는 언론사를 매입하려고 한 그 의도가 뭔지 이거는 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하튼 어찌됐든 간에 대장동 사태가 언론에 보도되거나 아니면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로서 언론사 인수를 시도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 이런 정도의 의심은 충분히 가질만 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이 있죠. 바로 화면에 잠깐 나왔던 권순일 전 대법관입니다. 물론 뭐 본인은 고사했다고 알려지고 있지만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10월 아니죠. 정확히는 재작년 10월인데요.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이른바 대장동의 50억 클럽 명단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화천대유의 실소유자인 김만배 씨가 권순일 대법관을 방문한 일지입니다. 대법원 무죄 취지 판결이 있기 전후에서 총 8번을 대법원을 방문해서 권순일 대법관을 만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만배, 유동규, 정형학 등의 대화에서 50억 원씩 주기로 한 6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권순일, 박영수, 곽상도, 김수남, 최재경, 그리고 홍모 씨입니다. 물론 당시 저 폭로에 대해서, 당시 저 발언에 대해서, 박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당사자는 전면 부인한 인물도 있고 아직도 좀 의혹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 이현정 의원. 이 진영 논리를 떠나서 여야 할 것 없이 저 인물들이 거론됐고 특히 권순일 전 대법관이 실제로도 화천대유에서 고문으로 취업한 경력이 있고 언론사 회장직까지 제안했다. 또 다른 포인트가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김만배 씨가 지금 보니까 개인 비리나 개인 어떤 이런 것들을 검찰이 아마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권순일 전 대법관과의 관계가 보통 관계 아니었다는 걸 또 한 번 이제 증명해 주는 것 같아요. 최근에 권순일 전 대법관이 변호사 등록을 변협에 처음에 반대를 했는데 결국은 뭐 허락이 됐는데 뭐 연결되는 문제지만 바로 이제 이재명 대표의 이제 선거법 위반 사건 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한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 김만배 관련된 화천대유 고문을 했었고 더군다나 김만배 씨가 보니까 유력한 법률 신문 하나를 인수하려고 여러 가지 추진을 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 회장으로 권순일 씨를 이제 모시는 그런 것까지도 해서 본인이 허락까지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결국 김만배 씨가 단순히 이 그 대장동 문제에 대한 성공뿐만 아니라 언론사도 어떤 면에서 하면서 광범위하게 어떤 이런 틀을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닌가. 결국 그게 이제 뭐 좌절되긴 했지만 지금 기자들한테 뭐 돈 준 문제라든지 또 언론사 인수 문제, 그게 또 권순일 전 대법관이 결정적인 또 함께 역할을 했다라면 두 사람과의 관계는 저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였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50억 클럽이 있었던가의 문제에 대해서 아마 검찰이 집중적인 수사가 필요하리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대장동 의혹 얘기가 나왔고 뭐 김만배 씨의 지금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게 분류와 관련 있는 거 아니냐는 해석도 좀 있으니까 이 얘기만 짧게 짚어볼게요. 왜냐하면 알려지기로는 어제 일부 보도를 통해 알려지기로는 남욱 변호사 진술입니다.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김만배 씨가 천화동 1호 지분 원래 본인 거라고 여전히 주장하고 있지만 이거를 10년 뒤에 유동규내에 넘길 것이라고 수차례 말했다. 유동규내라는 게 결국 그럼 이재명 당시 시장 측 아니냐. 그럼 여기서 또 이재명 당시 시장의 지분을 넘길 거라는 또 다른 증언이 나온 거 아니냐는 해석도 있는데 어떻게 좀 받아들이세요? 저것만 보면 남욱 씨의 주장이죠. 그런데 김만배 씨는 저걸 부인했잖아요. 허언이었다. 결국에는 나의 지분을 천화동인 1호 지분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했던 소리다. 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만배 씨의 진술과 남욱 씨의 진술이 아예 상반되기 때문에 결국 검찰이 얻고자 하는 이재명 대표까지 끌고자 하는 대장동 사건에 대한 어떤 수사들이 굉장히 난항을 겪을 것 같습니다. 겪을 것 같다. 예. 뭐 제가 보기에 저 부분은 왜 2025년이냐 이게 중요한데요. 바로 이제 본인들도 이게 부정하게 대장동 사업을 입찰을 땄다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입찰 방해죄나 위계형 공무 방해죄는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따라서 이제 그 10년이 지나면 처벌될 염려가 없으니까 그때 넘긴다. 이런 의도로 한 거고, 그리고 이제 유동규 내라는 거는 유동규를 포함한 정지상, 김용, 이재명까지 포함한 이재명 쪽의 총류 이런 의미로 녹음한 겁니다. 예. 언론사 당시 해당 언론사는 뭐 전혀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했기 때문에 김만배 씨 관련된 여러 로비 의혹, 전방위 로비 의혹 수사 앞으로도 좀 검찰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크게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과 맞물려서 여러 이슈들을 집중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만약에 성남지청에서 또 유의미한 속보가 나오면 이재명 대표 검찰 소환 조사 관련해서요. 바로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정리를 좀 하고요. 이재명 대표 관련 소식은.